안녕하세요. 한림MD 최희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암에 관련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요인들이 암과 큰 영향이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얘기를 대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17년 사망률 통계 자료를 보면 암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27.6%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4명당 1명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암에 이제 걸리게 되면 가족도 약간 심적인 부담도 있고 경제적 분담도 있고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좀 심적인 분담이 있어서 좀 한 사람이 건강해야 또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건강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내 생활 패턴들이, 생활 습관들이 얼마나 영향을 가고 있는지도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를 개선으로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진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게 됐고요. 제가 왜 한입에 대해서 이렇게 식품으로 좀 집중을 하는지도 어느 정도 조금 공유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일상생활에 어떤 요인들이 암과 큰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2가지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논문을 보고 조금 어느 정도 확인도 하고 조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건강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향도 개인적인 이제 생활 패턴은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프리사 아난드 박사님의 Cancer is preventable disease that requires major lifestyle changes 라는 논문을 검토해 보면 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영향은 5%에서 10%,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또 생활 습관에 관여하는 암에 대한 관련된 요인들은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우선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니까 생활 습관에 대해서 보면은 식습관이 30%에서 35%, 그리고 토바코, 흡연 여부가 25%에서 30%, 그리고 감염 여부가 15%에서 20%, 그리고 비만 여부가 10%에서 20%, 그리고 알코올, 음주 여부가 4%에서 6%, 그리고 그 밖의 요인들이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표로만 보면 비만하고 식습관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면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거의 50% 이상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식습관하고 비만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그 외적인 것들도 좀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흡연 여부는 흡연이 굉장히 상당한 큰 수치인데요. 저도 이런 거를 찾아보게 되면서 좀 재밌게 알게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는 폐암 같은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의 경우 23배, 여자의 경우 17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암 연구 협회에 따르면은 폐암 환자 중에 10명 중 7명이 이제 흡연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흡연을 하나 안 함으로써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생활 습관에서 흡연을 내가 하고 있고가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장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음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수치보다는 좀 적은 수치입니다. 하루에 10g 정도를 섭취하면 7.1%의 유방암 위험률이 있다고 하고요. 하루에 5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면 간과 장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5%에서 68%에 해당하는 다양한 암들이 알코올과 관련이 있고 80%의 각종 암들이 알코올과 흡연만 줄이더라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섭취에 관련해서 그 암의 영향은 국가들마다 또는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내리기 조금 힘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암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조금 절제하시더라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감염은 15%에서 20%를 좀 이제 차지하는데요. 보통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해요. 특정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혹시 이런 이 바이러스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또 지금 하고 있으면 잘 관리하셔서 빠른 회복도 하고 건강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만하고 식습관은 제가 같이 묶어서 얘기할 예정인데요. 비만 같은 경우 비만으로만 봤을 때 남자는 14%, 여자는 20%의 다양한 암들과 이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영양소, 미량 영양소들을 잘 채워 넣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제 식습관을 짜실 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또 위주로 좀 잘 먹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마다 문화라는 것 때문에 건강하다는 식단의 약간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되고 또 내 몸에 맞게 섭취하는 것도 이제 각자가 조금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잘 지켜져야 되는 것도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논문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앤 그랜디 박사님의 논문인데요.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암에 어떻게 이제 관여를 하고 암과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팩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아주 자세하게 어떠한 행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제 행위들이 이렇게 쭉 적혀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그 다이아그램을 통해서 하나 팩트들을 관련된 걸 넣어봤는데 그 외의 거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운동 여부, 직업 이런 것들 아주 세부적인 팩트 말고 이 5가지 항목에서 가장 많았던 이제 요인이 식습관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찾아보면 야채나 과일의 섭취 여부, 비타민 D의 섭취 여부, 칼슘 섭취 여부 이런 게 그 5개 중에서 제일 많은 팩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식습관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식습관이 중요한지 좀 인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생활 패턴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정을 해야 되는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 누구나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얼마나 큰 영향을 하는지 대충 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감정적인 약간 심적인 그런 이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마음 관리나 또 내가 내 심적 변화라든지 감정적 변화를 좀 잘 이렇게 일관되게 조금 마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계획하고 어떤 거를 실행할 때 이게 잘 이제 영향을 받지 않게 좀 마음도 잘 다스리고 감정적인 면도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고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도 잘 해서 조금 건강한 취미 같은 것도 가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어떠한 이렇게 뭔가 감정적으로 영향이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패턴 또는 개선하려고 했던 생활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 기분이 조금 나빴다. 제가 만약에 그걸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방법이 술이었다면 그거를 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음식들과 함께 또는 음식이 적더라도 많은 양의 음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거기다 만약에 이제 흡연까지 했다 이런 것처럼 굳이 그거를 안 해도 내 마음 관리가 꾸준하게 로봇처럼 내가 짜여진 대로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마음 관리 이런 게 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라든지 긍정적인 마음, 행복을
뭐 큰 데서 찾지 말고 가족들과 또는 아주 소소한 거에서 찾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조금 더 잘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게 것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